자, 110회 실기고요. 이제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놓으면서 화면을 하나씩 살피면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이고요. 도원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회계기간이 23년 회계기간이에요. 아시겠죠? 네, 23년을 전제로 우리가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1월 5일날 상장주식 100주를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쵸? 맞나요? 그럼 단기 투자 목적이고 주당 6만원이니까 일단 100주니까 600만원 맞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취득가액은 우리가 600만원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 수수료가 3만원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럼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수수료는 몇 번대에 있는?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의 일반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01월 05일 날 우리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 600만원이 들어오나요? 네. 그리고 차변에 가서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 되는데 몇 번대?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이 3만원. 이 모두를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했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3월 31일 날 은행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고 원천징수 세액 42만 3천원이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그쵸?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이자 수익이 나오면 계정과목 뭐가 따라다닌다? 네, 선납세금이 따라다닌다. 맞죠?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날짜는 3월 31일 날 3월 31일 날 일단 우리가 대변에 이자 수익을 먼저 쓸까요? 이자 수익은 총 50만원이었고요. 차변에 가서 보통예금 들어오는 금액이 42만 3천원. 그래서 차변에 우리는 선납세금이 7만 7천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4월 30일 거래로 넘어가 보겠고요. 신축 공사를 위해서 공사를 위한 장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 했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 해요? 건설 중인 자산. 얘를 우리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하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250만원이 나갔네요. 자, 그러면 오늘 날짜는 4월 30일.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250만원이 나갔죠? 네, 차변에 가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7월 10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10일 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였다.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이라 했고요. 확정급여형은 계정과목 이름이 뭐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이라 했어요. 그렇죠?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계정과목이 퇴직급여. 이해가 되셨죠? 700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였습니다. 그랬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가 7월 10일 날 07월 10일 날 우리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예요?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그런데 퇴직급여 영업부죠? 그쵸? 영업부니까 800번대에 있는 퇴직급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700. 이 모두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7월 15일이고요.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했나요? 그쵸?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나요? 네.
우리 어떻게 때리지? 제가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자, 우리 7월 15일 날 일단 대변에 당좌예금 나가나요? 500? 차변에 뭐예요? 선급금, 지유. 맞나요? 이해되셨나요? 누가 선수금이라고 쓰셨던데, 네, 때릴 수도 없어서, 네, 자.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7일 날 신화에서 자, 일단 우리는 거래처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쵸? 영업부의 매출처 선물로 와인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나요? 네. 매출처의 선물로 증정할 샀으니까 우리는 얘가 뭐에 해당해요? 네, 접대비. 그럼 접대비에 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 우리 무조건 뭐예요? 불공이 되겠네요. 그쵸? 맞죠? 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자, 오늘 날짜는 며칠이에요? 7월 7일. 우리는 불공 매입인가요? 네, 와인 세트를 샀고요. 수량 단가 그냥 쓸게요. 10세트 5만원. 이해되시죠? 네, 거래처는 신화에서 샀고요. 전자인가요? 네. 그 다음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인가요? 네, 4번 접대비. 그리고 분계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냥 분계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전액 현금이니까. 매출처 선물이니까 계정 과목만 813번 접대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선생님 이거 혼합으로 하고 접대비 대변에 현금 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쵸? 네, 전혀 상관없으세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0일이고요. 공장에서 사용할 선풍기를 하나마트에서 구입했대요. 하나마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랬고요.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죠? 네, 그럼 7월 20일 날은 7월 20일 우리 현금과세 매입인가요? 61번 선풍기 공급가액이 얼마였죠? 네, 110만원 써주시면 나누어지겠죠? 그쵸? 거래처는 하나마트. 그 다음 분계는 현금. 대신에 우리는 생산부서가 사용할 소모품이니까 530번 소모품비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16일이고요. 해외에 뭐 했대요? 직수출 했으니까 수출이고,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은 8월 31일에 받기로 했죠. 근데 우리는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16일이니까 8월 31일 거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날짜의 거래는. 그쵸? 이 날짜의 환율은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신고일은 우리가 필요 있더라, 없더라? 수출 신고일도 또 아무짝에 필요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1,100원에 10,000달러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16일 날 우리는 수출 제품을 수출했고요. 공급가액은 1,100만 원인가요? 네, 거래처는 네, UFC사 해주시면 되겠고,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1번. 그쵸? 직접 수출, 분계는 외상. 끝났나요? 네, 그냥 분계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9월 30일 거래입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럼 과세 매출인가요? 네. 기수령한 계약금 180만원. 그러면 8월 31일에 수령한 계약금, 얘는 뭐로 있을까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 되겠죠. 그쵸? 네. 선수금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명확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로요. 명확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럼 얘는 뭐예요? 현금입니다. 현금. 내가 발행한 수표만 당좌예금이니까, 타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과세 매출의 계약금. 그런데 일반 전표에 8월 31일 한번 가볼까요? 일반 전표에 8월 31일 가보면 명확산업으로부터 받은 돈 이렇게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전표에.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만나잖아요. 날짜를 만나시면 무조건 그 날짜의 전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수금이라고 바로 보이니까 8월 31일께 선수금으로 보이니까. 자, 오늘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그러면 과세 매출이고요. 제품 금액은 얼마예요? 1,800만 원이었나요? 네. 네. 이렇게 밑에 세금 계산서 나와 있으니까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800만 원의 거래처는 누구예요? 명학 전자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어야죠. 왜냐면 차변에 뭐가 없어져야 되니까. 선수금이 얼마 있었어요? 180.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현금.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31일이고요. 10월 31일.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뭐 했대요? 매입했대요. 매입하고,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영세 매입인가요? 네,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날 우리는 영세 매입 원재료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600만 원. 거래처는 크림 전자고요. 분계는요. 혼합 원재료 샀고요. 대변에 뭘로 지급했대요? 보통예금.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고정자산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를 제외한.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선생님 이거 승용차 불공인데 얘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불공인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전혀 안 쓰시는 거고 그냥 그대로 입력을 전체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프로그램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 되겠죠? 그쵸? 네, 첫 번째는 10월 04일 날 상호는 F2 눌러서 우리전산 찾아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컴퓨터 및 프린터는 기타인가요? 네, 4번 기타 공급가액은 2천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11월 11일 날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F2 튼튼건설. 이번에는 창고 신축 공사비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니까 건물이나 구축물에 해당하겠네요. 네, 건물 구축물에 해당할 거고 금액은 1억 원. 자, 그 다음은 11월 20일. 이번에는 빠름자동차. 빠름자동차. 그럼 차량 운반구 3번이 되겠죠? 네, 금액은 1,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2월 14일 날 그러면 또 FEC 원마트 해주시고 이번에는 에어컨 구입했으니까 기타 자산이 되겠죠? 네, 1,00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불공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그대로 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신고서 4월부터 6월이고요.
4월서부터 6월이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죠? 그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3억 2천. 근데 3억 2천 안에 영세율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를 3억 2천이 아니라 3억 원으로 바꿔놔야 되겠네. 맞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공급가액이 3억 원으로 일단 수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직수출은 6번에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3번에 써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매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 1억 5천만 원이 있고요. 운반용 화물자동차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는 일반 매입으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이 얼마가 돼야 돼요? 네, 1억 3천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부가세도 1,3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는 우리가 무슨 매입? 고정 매입란에다가 2천만 원에 200만 원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상에서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을 미리 변경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액은 어디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오른쪽에 14번 란에다가 입력하실 거죠? 그쵸? 14번은 창이 오른쪽 아래 창에 있어요. 그쵸? 네. 일반 매입의 직원 복리후생 관련 매입이고 대표자 개인 물품은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쵸? 신용카드는 불공사유에 해당하면 얘네들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공사유는 무조건 그냥 지우셔야지 되는 거래요. 아시겠죠? 세금계산서일 때는 일반 매입에다가 넣고 불공에다 한 번 더 넣죠. 그런데 신용카드는 불공은 무조건 지우고 가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계설비 매입하느냐고 600만 원 썼고요. 미완급세액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자기 자리에다가 이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서에 날짜는 우리가 1기 확정 4월에 04 엔터 06 엔터.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 매출 공급가액은 3억 원입니다. 영세율은 몇 번이에요? 5번 란에다 써주셔야 되겠죠? 네, 5번 란에다가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직수출은 6번이 맞나요? 네, 6번에 1,500만 원이고요. 현금 영수증 공급 대가니까 3번에다가 얼마 써야 돼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써주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얘는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로 나와 있으니까, 그쵸? 공급 대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금액을 1,000만 원에 1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매입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은 자, 일반 매입이 1억 3천이 있고요. 일반 매입에 1억 3천에 매입은 세액 써주셔야 된다 그랬죠? 1,300. 그 다음에 화물용 자동차의 고정 매입은 11번에다가 2천만 원에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에 신용카드는 우리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800, 600이죠? 800, 600. 그래서 우리는 화면에 일반 매입에 800, 80, 그 다음 고정 매입에 600에 6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은 21번에 있죠? 21번 예정신고 미완급세액 얼마요? 90만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예정 미완급세액 쓰시면 이쪽 오른쪽에 바로 18번 보이시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요? 만원. 가산세는 없어요. 지금은 뭐 예정 누락분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저장하시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전자신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만 1234 1234. 이해가 되셨죠? 네, 그대로 순서대로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전자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에 있는 전자신고죠. 그렇죠? 네, 들어가시면 되겠고 1월부터 3월이 되겠고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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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냥 바로 제작 눌러주시고 1, 2, 3, 4, 1, 2, 3, 4 한 번 더 1, 2, 3, 4, 1, 2, 3, 4 확인 해주시면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은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뒷페이지에 나와요. 얘가 뒷페이지에 나와서 일단 나오면 무조건 닫기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자 그러면 찾아보기에 기본이 C 드라이브로 되어 있을 거고요. 내 PC에 C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내 PC에 그냥 C 원래 기본은 C로 되어 있을 거예요. 스크롤을 제일 아래까지 내리시면 오늘 날짜에 실행 파일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날짜에 실행 파일 열기 스크롤 제일 아래까지 내리셔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눌러서 가시면 됩니다. 형식 검증하기 1, 2, 3, 4, 1, 2, 3, 4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하기 확인 네 여기까지 가시면 정답이에요. 인쇄하기까지는 안 누르시고 닫기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전자신고까지가 이제 다 모두 다 진행이 되셨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은 12월 31일 날 부가세를 정리하라 그랬죠. 무조건 어떻게 없어져요? 반대쪽으로. 정리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아시겠죠? 정리하다 그럼 무조건 반대쪽으로. 그럼 대급금이 차변에 있었고 예수금이 대변에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금액 그대로를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72만원.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52만원.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는 뭐로 해요? 세금과 원가 차변에 817번 세금과 원가 만원. 전자신고세의 공제는요. 네, 대변의 자비익입니다. 자비익 만원. 여기까지 썼는데도 양수로 나오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금이 더 큰 거니까. 맞죠? 네,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우리는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돌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 1억 원이 24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였다. 지금 올해는 여기 보시면 23년이죠. 내년에 상환기일 도래했으니까 유동성 대체하란 얘기죠. 네, 차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 돌담은행 1억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다시 유동성 장기부채 98006 돌담은행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지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대손을 적용하라 그랬고요. 3번 문제는 대손, 4번 문제는 감가상각,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기말. 그러니까 3, 4, 5번 3개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3, 4, 5번 3개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실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자,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하여만 1%의 대손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러면 결산에 대손상각 들어가셔서 1%로 되어 있으니까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 그럼 받으러음 스페이스바로 삭제, 성급금도 스페이스바로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2개 지워주시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대손에 대한 처리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내려가 보시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미수금에 대한 게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신경 따로 안 쓰셔도 되겠고. 자, 볼게요. 무형자산 중 무형자산이라 그랬어요.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상각인데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이 얼마라고요? 1600. 미상각 잔액. 회사는 22년 1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취득일이. 그러면 우리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럼 1년은 사용했나요? 네. 1년은 사용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상각 후라 그랬으니까 1년 상각한 후에 나머지 잔액이 이만큼인가요? 맞죠? 5년간 균등상각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몇 년분이에요? 그렇죠. 얘가 4년분이죠. 얘가 4년분. 그쵸? 이게 숙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160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몇을 해야 된다? 나누기 4를 해주셔야 1년분의 상각에 얼마를? 400만 원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권의 상각액은 400만 원입니다. 얘를 5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4로 나눠주셔야지 되고, 결산 자료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우리가 영업권 있나요? 네, 영업권의 상각액은 얼마더라? 4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재고액을 입력을 해주실 건데, 기말재고액은 원재료가 9,30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그럼 현재 매입 중인가요? 그러면 선적지는 출발항에서 소유권 넘어왔으니까 이거 내 거 맞나요? 그쵸? 그러면 이 200만 원 미포함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포함해줘야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200만 원 포함하니까 9,300만 원을 9,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제공품은 7,000. 자,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 제품. 그럼 위탁 제품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포함이 아니라 얘도 포함시켜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더 포함해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1억 4천만 원이 되나요? 그쵸? 1억 4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9,500, 7,000, 1억 4천. 그러면 원재료부터. 원재료 꼭대기에 원재료 9,500. 그 다음에 제공품 얼마였죠? 7,0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1억 4천. 이렇게 3개 입력해 주시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나요? 네,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죠? 빙고. 자, 이제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도원기업의 사무직 김우리, 코드번호 100번이라고 했고요. 급여자료 입력입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반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을 반영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수당공제 및 급여자료 입력을 수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거를 그대로 다 쫓아가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김우리, 그 다음에 이현진, 김하연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자 본인이 있고 배우자 소득 없다 그랬죠? 소득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등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에 가셔서 김우리 선택해 주시고 부양가족에 순서대로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도 또 다 돼 있네요. 그쵸? 그러면 공제만 배우자로 가능한가요? 그쵸? 네, 그 다음에 20세 이하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녀라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녀는 나이 계산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다 넣어줍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3년에 입양신고했네요. 맞죠?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23년에 입양자녀라 그랬네. 입양자녀. 그러니까 입양자녀는 우리가 부양가족 입력해 주실 때 부양가족에서 4살인데 출산 입양에 첫째로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입양을 한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올해 입양을 해 주신 거니까 출산 입양에다가 입양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급여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실 거고, 급여 자료 입력하실 때는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6월분의 급여 자료이고요. 급여 지급 일자가 7월 10일이에요. 맞죠? 네, 7월 10일이고 밑에 이제 상황들 보니까 식대는 현물 식사와 식대를 함께 제공한다 그랬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식대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과세로 바뀌어야죠. 맞죠? 네,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겠고요. 본인 명의의 차량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맞죠? 맞나요? 그 다음에 당사는 6세 이하의 자녀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수당도 비과세가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야간근로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라 했어요. 아시겠죠? 야간근로는 수당공제에서 건드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금액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급여자료에서 수당공제로 먼저 들어가셔서 상여가 없지요? 그쵸? 네,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냥 부로 바꿔주시면 되고, 직책도 없나요? 부. 월차도 없나요? 부. 식대는 과세라 그랬으니까 부로 바꿔주시고 밑에 과세에 식대를 다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 야간근로수당이 있고, 그리고 비과세에 FE, 비과세에 일단 육아수당 써주시고 FE 육아수당. 그러면 육아수당 이렇게 넣어주시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공제는 다른 게 없었죠? 확인. 자, 그러면 귀속연월은 06월이고요. 지급은 07월 10일로 되어 있었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김우리의 기본급은 300, 자가운전 20, 야간근로 52만 7천원, 식대 20, 육아수당 20, 국민연금 16만 6,500원, 건강보험료 13만 1,160원, 장기요양보험료 16,800원, 고용보험료 34,440원,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상적으로 다 나왔나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었습니다. 공제 종목에 네. 학자금 상환이 있는데 네네. 그건 부호 처리 안 해도 돼요? 부로 처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공제의 학자금은 얘는 계속 화면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여기에 아예 수당공제 등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입력 시 공제 항목에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던 수당 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그냥 부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제는 따로 안 건드리셔도 정답 처리가 다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회계부서 재직 중인 김갑용 사원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 및 관련 탭을 모두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부양가족에서 일단 부양가족에서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있는데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나요? 네.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까지요? 500만 원까지. 소득 금액으로 얘기할 땐 150만 원이고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자, 부친인데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90만 원 있대요. 돼야 안 돼요? 소득 금액 얼마까지 된다 했죠? 100만 원까지라 그랬죠?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얘는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이에요. 무슨 소득이요? 사업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치는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김정은 초등학생이고 취학 전 아동이고, 그래서 배우자만 소득 제한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사원을 일단 불러올게요. 사원은 김갑용 불러오시면 되겠고, 부양가족이 기본은 다 돼 있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일단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수필, 부친 60세 이상인가요? 네, 배우자는 계속 부이죠. 그 다음에 김정은은 20세 이하, 그 다음 김준희도 20세 이하. 자녀의 자동으로 체크되는 거니까 건들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에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보험료 나왔어요. 보험료. 그런데 보험료는 일단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 제한도 있죠. 맞나요? 네, 그럼 강희영은 소득 제한에 걸렸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강희영의 보험료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 부친의 자동차 보험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생명보험료 15만 원인데, 만기까지 납입액이 환급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납입액이 더 크다라 그랬죠. 맞나요? 납입액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돈이 없어진다. 라는 얘기로 보셔야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는 저축성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이 35만 원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별로 일단 보험료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김감용의 본인이죠? 네, 일반 보장성 보험에 얼마예요? 30만 원. 사람별로 다 따로따로 입력해 주셔야 하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 김수필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다가 15만 원이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김준희의 일반 보장성 따당 3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교육비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비. 김감용 본인의 대학원 되나요? 네. 김정은 사립초등학교 수업료 되나요?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수업료는 되고, 바이올린 학원비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육비 당연히 되겠죠? 교육비 다 따로따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김감용 본인의 교육비 얼마였어요? 500만 원 본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정은 800만 원인가요? 네, 800만 원이고 초중고에 해당하죠? 네, 초중고에 해당하니까 몇 번이에요? 2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준희 찾아가셔서 어린이집 교육비. 그래서 1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취약 전 아동인가요? 1번.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의료비로 가보겠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의 안경구입비. 그런데 안경구입비는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된다 이랬죠. 한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65만 원이 아니라. 그쵸? 그 다음에 부친 의료비, 딸 의료비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의료비 탭에 가셔서 첫 번째 본인 의료비. 김감용. 다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하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F2 눌러서 김수필 국세청 자료고요. 한 건의 금액은 150. 그 다음 또 F2 누르셔서 김준희인가요? 김준희 국세청 자료에 한 건, 얼마예요? 25만 원.
이해되셨죠? 건수는 입력을 생략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건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건수는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신용카드고요. 본인이 사용한 건가요? 국세청 자료에 그냥 신용카드만 2,150만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신용카드에 가셔서 본인의 신용카드에 그냥 2,15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연금저축 등 1번에 가셔서 여기 두 번째에 연금저축 이해가 되셨죠? 이거 똑같은 글자 찾는 거예요. 앞에 제목이 우리 문제에 보시면 연금저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연금저축 찾아가시면 되겠고 여기에 개인연금저축이라 있으면 개인연금저축 찾아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금융사는 F2 눌러서 농협중앙회 계좌번호는 301-02-228451 납입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지금은 기부금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다 끝났죠?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마지막 이동하셔서 여기에 지금 빨강 색깔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러와졌죠? 여기까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10회 풀이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